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큰데요. 과수가 강풍에 떨어져 나가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가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추석 대목을 노린 일부 비양심 업주들의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의정부 평화의 소녀상을 담뱃불로 지지고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9,5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보다 4.5% 인상된 금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 주말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특히 큰데요. 애써 농사지은 과수가 강풍에 떨어져 나가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가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배농가입니다. 강풍이 휩쓸고 간 뒤 1,000평 규모의 과수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배 만여 개가 땅 위에 나뒹굽니다. 대부분 덜 익은 채 떨어져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확을 일주일에 앞두고 있던 터라 농민들의 상실감은 더 큽니다. 봄서부터 여름 내 고생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한순간에 이러니까 뭐 허탈하죠. 허탈하고 농사 짓는 거가 너무 힘들고. 태풍 피해를 본 전국 농작물 규모는 14,000여 헥타르. 이 중 과수농가 피해는 3,500헥타르입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전체 과수농지의 14%인 781헥타르에서 과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10일까지 피해 신고를 하면 추석 전까지 보상금 50%를 먼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보상 추진과 더불어 떨어진 과수를 가공용으로 활용하도록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또 농협이나 지자체, 지역 군부대 등의 협조를 얻어 피해 복구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 주말 제13호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에선 상곡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간판 고정 작업을 하던 44살 송모 씨가 3m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파주에서는 80대 남성이 강풍에 날아온 벽돌에 머리와 목을 맞아 부상당했고, 고양에서는 20대 남성이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팔과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사상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경기 북부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링링은 바람의 세기가 역대 태풍 중 5번째로 강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장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물건을 고를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업주들의 비양심 행태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의 한 수산물 판매업소. 낙지와 새우 외 모두 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경 단속원이 원산지를 묻자 거짓임을 실토합니다. 이거는 일반산 거예요. 또 다른 업소는 원산지 표지판을 걸어두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받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잘 지워져요. 포천의 한 식육 판매업소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저거 파셨어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거? 하진 않았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점을 노려 수컷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위생도 불량했습니다. 보관된 아몬드를 한 움큼 쥐어보니 애벌레가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 다 살아있어요, 애벌레가. 떡 만들 때 들어가는 호두에선 나방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폐기할게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판매업소 380곳을 점검한 결과 68곳이 불법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이렇게 표기한 경우에는 원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64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먹거리 관련 불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포천시가 오는 14일까지 추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별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장과 전통시장 등으로 소, 돼지, 조기, 명태와 선물용 세트, 전통식품 등 제수용품을 위주로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와 원산지 기재의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 보관 여부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의정부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65살 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8일 저녁 8시쯤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수차례 걷어차고 얼굴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유 씨를 신고했고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녀상이 보기 흉하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5살 A씨는 6일 오전 11시 25분쯤 구리에서 포천 고속도로 서울 IC 인근을 지나던 119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 59살 B씨에게 문구용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려 어머니 B씨가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당시 구급차에는 경찰관이 동승해 곧바로 제압할 수 있었다며 어머니는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9,5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9,150원보다 4.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1.3% 인상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시와 시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입니다. 동두천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1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동두천에서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26명 중 100여 명입니다. 동두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91만 26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2,250원 늘어납니다.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의 직행 좌석형 버스에만 시행됐던 조조 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조 할인 요금제는 오전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경기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일반형은 200원, 좌석형은 400원, 순환형은 450원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J헬로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우리 지역 광역의원을 만나보는 기획 특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포시 이기영 도의원을 만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렇지만 1년 동안 가장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상임위를 통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김포 지역 교육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를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 편성 시에는 올해 예산이 되겠죠. 2018년 대비 80%의 예산 증액을 통해서 신도시의 문제인 과밀학교 문제, 학교 개교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보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면은 김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지역세가 원하시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그 시금석을 놓는데 시민과 함께했다, 이런 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의 일환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의무교육기간만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는데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학생들에게 균등한 급식을 제공하자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를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경기도 전 학교에 시행되는 조례안을 개정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요.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의외로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이 경기도 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확대 실시될, 전직종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비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이미 시작한 고교 평준화라든가 그리고 또 정부와 같이 경기도 교육청이 같이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2학년 확대 실시되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1, 2, 3학년 전체를 무상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기조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의회나 또는 교육청이 도민을 위한 그런 행정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저 역시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복지 정책이라든가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내에서 유통되는 포도에 대해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캠벨 포도와 거봉 등 도내에서 생산된 포도 23건과 타 지역에서 생산된 29건 등 52건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 21개 품목에서 농약 16종이 조금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넘는 품목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관인면 초가리에 있는 오리나무가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포천 초가리 오리나무를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초가리 오리나무는 인가가 드문 초가리 마을 앞 논 한가운데에 있으며 나이는 23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오리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며 식물학적 대표성이나 생활 문화와의 관련성에서 가치를 인정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10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화요일까지 약 100mm의 비가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화요일에 내린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목요일부터는 우리 지역에 큰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수입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 시에는 크고 단단한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빨래는 실내 건조가 안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